로푸드 책 뒷부분에 76번 블루베리 쿠키, 라즈베리 쿠키 응용해서 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블루베리 쿠키를 오늘 이제 로라는 것은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패스트푸드와 로푸드가 이제 반대인지 아시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로는 날 것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소 그렇다고 생식과는 달라요. 그래서 로푸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사실 이제 건강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국 요리, 한식 요리의 대부분은 화식입니다. 그죠? 불에 볶고 익히고 지지고 이런 화식 요리인데 사실은 그 화식을 하게 되면 효소가 많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50도 이하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요리를 raw food, 날것의 음식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식과는 달라요. 그래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지향하는 분들이 바로 raw food를 하시는 분들이고 매크로바이오틱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곡류 중심의 볶음 음곡식이나 또는 이제 현미나 통밀이나 오트밀이나 이런 잡곡류들은 익혀야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익힌 음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이제 매크로바이오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토부리 음식을 이제 거의 조금 익혀서 드시는 경우는 매크로바이오틱인데 저는 익혀서 드셔야 될 것은 익혀서 드셔야 되고 로푸드로 드셔야 될 것은 로푸드로 드셔야 되는데 저는 이 뭐 생식만 화식만이 아니라 대개 건강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로푸드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812를 기억하세요라고 이제 더글러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이란 책에서 소개하듯이 이제 산 음식의 비율이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의 비율이 60%에서 80% 정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지방질은 거의 다 이제 10%의 비율로 가시는 게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는 일체의 비결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영양학자들조차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권유하기 때문에 우유, 계란, 생선, 고기, 메리치 이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공급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병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콜린 캠벨 교수나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또는 이제 그 영양의학의 대가이신 분들 다 유명한 심장 전문의, 유명한 이렇게 환자들을 계속 케어하시던 의료인들이 병을 고치다 나중에는 식이요법으로 돌아가시는 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쓸데없다. 결국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선서대로 따라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뜨게 되는 게 영양의학의 길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 다이어트로 모든 질병을 고치게 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제가 지방이 범인이다의 저자이신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님. 이분은 아주 유명한 그 심장 전문의신데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 또 뇌혈관 질환 환자, 중풍, 뇌졸중, 중간 뇌졸중과 또 이 뭐야라고 이게 뭐야 이런 게 뭐냐면요. 이제 뇌졸중하고 뇌혈관이 막히는데 중간쯤 되는 혈관 질환 환자들, 심장 질환 환자들,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지 않으면 말기에 정말 위험한 터미널 환자들을 뭘로 고치셨냐면요. 수술을 해도 바이패스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해도 심장 혈관이 계속 막히고 뇌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삼겹살 기름. 예, 그다음에 뭐 식용유니 뭐니 기름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당뇨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모든 혈관 질환이 걸리고 중풍이 걸리고 암이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기름을 싹 제거했더니 다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로 고치던 병을 수술로 하지 않고 원 다이어트 지방을 제외한 식이요법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범인이 지방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푸드와 매크로바이오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조화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이 추구하는 식단은 이제 완전한 건강 식단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식을 추구하고 특별히 암 환자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식단에서 자꾸 기름을 제거하게 됩니다. 지방을 제외하고 식단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시는 동안 계속 4박 5일 동안 건강 요리를 그렇게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로푸드의 이제 이 짧은 역사를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로푸드는 보면 모든 요리 앞에 로 캐럿 초코 쿠키, 로 블루베리 쿠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로는 날것에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블루베리 쿠키 앞에 로가 붙었지? 라즈베리 쿠키 앞에 왜 로가 붙었지? 캐럿 초코 쿠키 앞에 왜 로가 붙었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 블루베리 쿠키를 하실 건데요. 자, 이제 좀 재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블루베리 쿠키의 재료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쿠키니까 물론 메인이 블루베리겠죠. 자, 그래서 블루베리 한 컵씩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치아씨드 이렇게 하얀 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의 치아씨드 한 컵씩 있으시죠. 치아씨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 들어갈 겁니다. 치아씨드 반 컵 정도 드렸죠. 그 다음에 코코넛 파인, 코코넛 가루 이렇게 곱게 갈은 거. 요거는 코코넛 슬라이스고요. 요거는 코코넛 파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우말에서 치즈 쓰는 거 보니까 뭘로 만든 건지 아세요? 코코넛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 로푸드나 건강 요리 하시는 분들은 이 코코넛을 많이 씁니다. 우유도 코코넛유를 써요. 자, 코코넛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자 열매에서 나오는 추출물인데 코코넛의 주성분은 라우르산이 모유에 있는 성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코코넛유를 소변이 말라서 이뇨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코코넛 열매를 우유처럼 먹이면 소변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있는 분들 그렇게 활용하시는데 코코넛을 그래서 저희가 어제 치즈도 보니까 코코넛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코코넛이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코넛에 있는 라우르산 성분이 이렇게 면역력을 올리는데 주요한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파인 2컵 정도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비닐에 넣어드렸습니다. 요 옆에 또 한 봉다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캐슈넛을 가루 내놓은 겁니다. 캐슈넛 가루예요. 예, 캐슈넛 가루 2컵 정도, 그 다음에 소금 조금,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4컵에다 제가 한 통에 담아드렸습니다. 자, 메이플 시럽 4컵에다가 코코넛 오일 2큰술. 자, 코코넛 오일에서 여기 보시면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다, 이 팜유가 섞여 있다, 아주 논쟁이 분분한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은요,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아마씨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팜유가 가미된 코코넛 오일은 안 드시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드신다고 하면 팜유가 없는 순수한 오리지널 100%의 코코넛 오일을 쓰시거나 가장 좋은 성분만을 추출한 중세 지방산이 세계의 중세 지방산을 가미한 MCT 오일을 쓰시는 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코코넛 오일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암센터나 아니면 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식품점에서만 구하실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사무실로 의뢰를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슬라이스 한 컵 정도. 여기 보니까 바닐라 익스트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한꺼번에 섞어드렸습니다. 이 코코넛 오일하고 바닐라 익스트랙하고 또 여기 보면 메이플 시럽 4컵을 섞어드렸는데요. 자, 이게 바닐라 익스트랙입니다. 쿠키를 굽거나 빵을 할 때 바닐라 익스트랙, 바닐라 향을 추출해 놓은 거라 요거 한 병에 굉장히 비쌉니다. 요게 아마 한 5, 6만 원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닐라 익스트랙 밖에서 사시려면 굉장히 비싸요. 거기다 이제 난 GMO 유기농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신데요. 냄새를 맡아보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씩 샘플을 놨는데요. 향이 바닐라 향이 납니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빵을 구울 때 요거 조금만 눈곱은 좀 너무했고 조금만 가미하면 빵의 향이, 쿠키의 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쿠키를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반드시 바닐라 익스트랙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코넛 오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이플 시럽, 로푸드를 하시는 분들은 완전 채식이에요. 비건 채식이기 때문에 꿀도 안 씁니다. 꿀도 벌도 동물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풍나무 시럽을 추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난 GMO 유기농이 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코코넛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쿠키를 구울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쓰고요. 제가 나온 김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대추야자입니다. 쿠키를 굽거나 빵을 만들 때, 로푸드로 만들 때 대추야자, 단맛을 낼 때 설탕이나 이런 것을 안 쓰고 우리 한국 대추하고는 틀립니다. 대추야자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썰어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쿠키 구울 때 너무 고급진 단맛, 너무 풍부한 단맛, 얘가 비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유 교수님이 제가 쿠키 만들어 드리면 기절을 하시는데요. 매일 이거 만들어 달라고 조르십니다. 그 맛있는 단맛이 대추야자입니다. 요거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1년 내내 쓰실 수 있어요. 한 덩어리만 해도 굉장히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치아씨드 아까 드린 거, 치아씨드 여러분이 이제 난 GMO 유기농을 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치아씨드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씨드 이렇게 저희 이제 건강식품에서 들어오는 데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가루하고 캐로 파우더가 있습니다. 제가 캐로 파우더 이제 좀 이따 브라우니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캐럿 파우더는 초콜릿, 건강식 하면 초콜릿 끊어야 된다고 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더 맛있는 초콜릿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카오 가루하고 캐럿 가루를 하시면 넛밀크에 넣으셔도 되고 빵을 만들 때 넣으셔도 되고 쿠키를 구울 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카카오 가루는 좀 쓰고요. 그냥 밖에 카카오 가루는 건강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로로 반드시 쓰셔야 돼요. 로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럿 파우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제품들이 이제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던 건강 요리의 기본 양념 3가지 있었죠. 조미료. 예, 그래서 채소 부용, 그 다음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그 다음에 건강 간장, 난지에모. 요 회사에서 요 건강식품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실장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블루베리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분쇄하십니다. 블루베리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재료, 요거 시럽만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메이플 시럽만 맨 마지막에 넣으시고 모든 재료를 어떻게 한다? 분쇄기에 분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명 다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쇄한 것을 여러분들 반죽 그릇에다가 하나 꺼내셔서요. 스텐 반죽 그릇 있죠? 반죽에다가 블루베리를 섞어서 잘 빚어서 쿠키 형태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블루베리를 갈아서 하지 마시고요. 한 몇 개는 같이 갈으셔도 돼요. 근데 그냥 톡톡 터지게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갈지 마시고 몇 개만 색깔이 보라색깔 나오게 몇 개만 넣고 갈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톡톡 터트려서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를 섞어서 잘 빚어서 이렇게 쿠키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서 12시간 건조하면 끝납니다.